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오늘은 기릿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목소리가 나오는 제가 대신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듣다 보면은 아마 또 기릿과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어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컨센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휘발유 가격 지수는 12.7%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디지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하락했다던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겨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국의 봉쇄와 전 세계의 성장 둔화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전력용 석유 사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방송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는 단기적이며 빠르면 10월 초에 고점에 도달한 후 연말까지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금리 때문인데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 때문에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달러가 깨지면 60달러까지 갈 수 있음을 생각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CPI 충격 때문에 연준의 울트라 스텝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은 내릴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번 캐시우드와 비슷한 뉘앙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머스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디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이번에 연준은 과연 금리를 0.75% 올릴까요? 아니면 1%를 올릴까요? 결국은 또 다음 주까지 눈치 보기가 나올 듯 합니다.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머스크뿐만이 아니죠. 몇 달 전 비슷한 발언을 했던 캐시우드는 이틀 전 나스닥이 5% 급락했을 때 기술주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을까요? 로쿠, 줌비디오, 킹코 바잉웍스 홀딩스, 투심플 홀딩스, 드래프트 킹즈, UI 패스 등을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캐시우드도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연준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곧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을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갤럭시 노트 10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메인보드 부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트 10의 출시는 19년도 8월이라서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수리가 안 된다는 건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잔존 가치의 구입가의 1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새로운 폰을 사려면 그 2배를 내야지 최신 폰을 살까 말까 한 게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갤럭시 노트를 단종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가성비가 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비싼 프랜차이즈 어플 사용은 감소하고 있고 그 반면에 가성비가 좋은 커피 프랜차이즈 어플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흐름이 맥주 업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성비 제품인 2리터의 대용량 페트 맥주를 선보인다는 건데요. 다만 너무 크고
무겁고 가격 또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게 아니라서 기존 1.6리터의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라면 과자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농심과 오리온의 제품 가격 인상이 바로 오늘인데요. 신라면은 11%, 초코파이는 12% 인상 등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 또한 비싸졌다고 합니다. 어제 공부했다시피 이렇게 가격을 인상시키고 나면 추후 원재료 가격이 안정된다면 음식료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감 환자가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독감 환자는 1000명당 4.9명이 발생하게 되면 유행주의보인데 지금 4.7명이라고 합니다. 올겨울에는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독감 관련주를 우리가 미리 공부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큰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살고 있는 저는 잘 모르지만 서울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보이는 호텔은 이미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63빌딩 앞에서 펼쳐지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포항 불빛 축제와 부산 불꽃 축제와 함께 국내 3대 불꽃 축제로 꼽히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10월 8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LNF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다는 소식인데요.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니켈 비중이 9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은 LNF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M&A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LNF는 국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기술 보호나 유출 방지 조치가 부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인데요.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NF의 미국 진출이 전격 거부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미국 공장을 추진하던 다른 국내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코멘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최적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약간 비평적인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현재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이 선점한 상태인데 여기에 소재 부품도 같이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유럽 업체들에게 물량을 뺏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정부 간의 협상으로 풀 사안에 기업을 볼모로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에서도 유진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또 다수 양극재 업체가 미국 진출을 계획한 이후 아직 수출 승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LNF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보안책 기준이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LNF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도 미국에 이어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강제노동을 조금만 활용해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번 법안의 경우에는 중국의 신장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노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장 지역은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글로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웨이퍼의 기초 재료입니다. 신장 지역을 제외하고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곳은 한국의 OCI와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록이 있는데 그중 OCI가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OCI와 바커는 이미 계약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장은 탄산 리튬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일부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도 이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신장산 탄산 리튬은 공업용이나 LFP 배터리 쪽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인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발트나 다른 광물질까지 강제노동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금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 폭망의 전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스펙주가 또 날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스펙은 비상장된 기업과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합병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이 없는데요. 합병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 후부터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결국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이런 스펙주에 투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내일은 컨디션이 더 좋아져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